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4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에 기초하여 위험 요인을 작업 시작 전에 발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위험 예지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결국 문제는 다음 중에 위험 예지 훈련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위험 예지 훈련의 기법에는요, 감수성 훈련, 그죠?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집중력 훈련이 있는데요. 지적 확인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임으로써 멍해지거나 부주의하는 것을 막는 훈련이 되고요. 문제 해결 훈련입니다. 근로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거 찾아볼게요. 그죠? 답은 3번에 즉흥적 훈련 아니죠. 자주 안 나왔던 문제니까요.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분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분류가 있고요. 상해 종류별로 분류하죠. 골절, 그죠? 우리가 중독,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죠? 재해 발생 형태별은 떨어짐, 맞음, 끼임, 이렇게 분류하죠. 자, 아닌 거 관리적 분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교육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도입이죠. 그죠? 학습할 준비합니다. 그 다음 제시죠. 학습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적용이죠. 시켜보고요. 마지막에 확인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죄 운동의 근본 이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무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정의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등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음 중 적성 배치 시 작업자 특성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있습니다. 자, 작업자의 특성은 연령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업무 경력이나 이런 거는 작업자의 특성이 되겠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작업 조건은 작업의 특성이 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파블로프는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의 원리, 계속해서 계속성의 원리,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의 원리, 이해하도록 공부하라, 강도의 원리였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의 준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별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관찰법, 면접법, 테스트법은 맞는데요. 교육훈련 평가 방법에 모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 방법, 관찰법, 면접법, 실문지법, 질문지법, 상호평가법, 자료분석법, 테스트법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갔는데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중에서 내관통성 시험, 충격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외의 나머지 두 가지 성능시험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요, 뾰족한 게 머리를 관통하지 않는 내관통성, 그 다음에 벽돌 같은 무거운 게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성, 그 다음에 물과 전기 그랬죠. 내전압성, 내수성, 물이 스며들면 전기가 타고 들어오니까요.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그 다음에 턱끈이 일정 하중에 풀리고 조이고 하는 턱끈 풀림 시험까지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빠진 두 가지는 난연성 시험, 턱끈 풀림 시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부적응 유형 중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빈약하며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타인이 자신을 제외했다고 여겨 악의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유형은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대인관계에는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만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제외했다. 그래서 악의를 나타내는 걸 망상인격이다라고 합니다. 1번인데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죠? 요거는 별표하는데요. 자, 문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개인과 상황 변수에 대한 리더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권한 행사는 선출된 리더다. 그죠? 투표에서 뽑죠? 선출한다. 맞죠? 그죠? 권한 근거는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가 하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 때문이죠. 그죠?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리더는 민주주의적. 헤드가 권위주의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권한 기속은 집단 목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가 그 사람 선출하죠. 그죠?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은 했죠. 그래서 1번, 2번, 4번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있었던 문제 3개 문항 정답 처리했습니다. 12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상해 종류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골절, 동상, 중독은 상해 종류죠. 감전은 재발생 형태가 됩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넘어갑니다. 네. 기억 과정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혔을 때 그 경험이 떠오릅니다. 자, 그냥 떠오르는 건 뭐냐면 보존된 인상이 그냥 떠오르면 재생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건 재인이 됩니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알더포 ERG 이론 실기까지도 출제됩니다. 자, 알더포의 ERG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알더포는요, 일단 E다, 그죠?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생존 욕구 또는 존재 욕구. 내가 존재해야 다른 욕구가 있다, 그죠? R은 related,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죠? 관계 욕구가 되고요. G는 growth, 그래서 성장 욕구를 뜻한다, 그죠?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체 검사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작업 시작 전 점검이죠. 그게 있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 검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법규에서 자체 검사라는 검사의 종류는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검사 종류 중에 검사 대상에 의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자, 자체 검사에서 검사 대상에 의한 분류는 기능 검사, 형식 검사, 규격 검사 3가지가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인데요. 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1000명 이상이니까 대규모다, 그죠? 기업의 효율적이며 안전 스텝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1000명 이상에서요, 안전에 대한 지시나 명령을 라인에서 내려오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계획이나 이러한, 도움 주는 역할을 스텝이 도와준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을 라인 스텝형이라고 하죠,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파란색 별표 할게요.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나 목적은 계획에 들어가야죠. 장소나 방법도 들어가겠죠. 어떤 종류 교육이며 대상이 누구 다 들어가야죠. 근데 교육을 지도하는 안까지 계획 수립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휴 계산 문제 별표 3개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360명인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사고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210일이 생겼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라.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했다. 그죠? 자, 강도율 공식 0 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0 근로시간수는요. 근로자 수가 36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이고요. 총 근로 손실일수 210일 생겼습니다. 곱하기 1000 하니까 0.24. 제휴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 보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일용 근로자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요. 채용 시는 1시간이죠. 작업 내용 변경 시 2시간 아니라 일용하고 똑같이 1시간, 그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이죠. 특별교육은 채용 시의 2배니까 2시간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교재를 완전히 수정을 하고 촬영을 한다면 좀 더 깔끔하게 촬영이 되는데요. 지금 교재가 막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작업이 너무 밀려서 이거를 또 제가 파일을 다 수정해서 촬영하면 촬영이 또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시험이 다가오는데 빠르게 공부하셔야 돼서 급하게 또 촬영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깔끔하게 수정 못하고 촬영 시작했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종합부에 올려드려도 어떤 분들 보시고 안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유사해요. 유사한 걸 머리에 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용시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일용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에게서 단기간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사고가 참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 채용시 교육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및 하고요. 요거 추가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 그죠? 임기간제 근로자. 그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일주일까지 일용직하고 똑같이 포함시킵니다. 1시간 이상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한 줄이 새로 생겼는데요. 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일주일에서 1개월 사이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종일에 1시간에 2배죠. 그죠? 2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근로자,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그랬죠. 그죠? 8시간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 근로자하고 계약기간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계약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겠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요, 일용 근로자나 계약기간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똑같이 취급해서 1시간 이상이죠. 그 밖의 근로자 전부 다, 2배다, 그죠?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정기교육인데요, 분기에 3시간 받던 걸 반기로 바뀌었어요. 3개월에 3시간이죠. 6개월에 6시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실기에 적으실 때는 분기에 3시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왜냐면요. 분기에 3시간이라는 건 3개월 안에 3시간만 받으면 되죠. 근데 3개월 단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기로 바뀌면 3개월 동안 안 받다가 6개월 안에 6시간 다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 적으실 때는 반드시 반기 6시간 이상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사무직은 아닌데 사무직 외인데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판매직도 매 반기 6시간 이상 됩니다. 판매직 외 생산직, 현장직이죠.
2배잖아요. 그죠?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시간 동일한데 반기로 바뀌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교육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일용직하고요. 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그죠? 일용직하고 계약기간 일주일 이하는 일용직하고 똑같이 교육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채용 시에 2배로 받는 게 특별교육이죠. 특별히 위험하니까요.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하고요. 계약기간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중에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 몇 시간 받았습니까? 8시간 이상 동일하다. 그죠? 자, 일용직 및 계약기간 일주일 이하 근로자를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채용 시에 8시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2배 더 받는다. 특별히 위험하니까. 그죠? 16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직이나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이용 근로자 대상 4시간 이상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기교육밖에 없었죠. 연간 16시간 이상 받는다. 요것만 있었는데요. 새로 생겼습니다. 채용시 교육. 자, 근로자 정기교육하고 동일하게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받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그죠? 일용직 제외하고 나면 2시간 이상 받았죠? 일용직하고 근로계약기간 일주일 이하 근로자 제외하면 2시간 이상이죠? 똑같이 관리감독자 2시간 이상 받습니다. 특별교육. 그죠? 예,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제외하고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에 2배 16시간 받았죠? 똑같이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받는데요. 단기나 간헐 작업 2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제는 정리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로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실기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안 그래도 교육이 별표에서 이게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 바뀐 내용들도 실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정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넘어갑니다. 안전보건 표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위험 장소는 경고 표지죠. 바탕은 노란색, 기본 모양 검은색, 그림은 흰색으로 간다. 그죠? 자, 예. 우리 위험 장소 경고는요, 어떻게 됐죠? 예. 바탕은 노란색이죠. 기본 모형이나 그림이 함께 검은색이죠. 그죠? 그래서, 예, 위험 장소 경고. 이렇게 하면요, 바탕 안에 노란색 들었고, 그죠? 기본 모형하고 그림하고 같이 노란색의 보조색, 검은색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겠습니다. 출입 금지는 금지 표지입니다.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그림이나 부호는 빨간색의 보조색, 검은색이다. 2번 맞다. 그죠? 녹십자 표지는 안내 표지고요. 바탕이 흰색, 바탕이 흰색일 때는 기본 모형과 관련 부호와 그림까지 전부 다 뭐다? 예, 그죠? 예, 녹색으로 해야죠. 그림 녹색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안내 표지. 녹십자는 안내 표지인데요. 바탕 흰색이고, 기본 모형과 관련 부호도 녹색, 그림 녹색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모 착용 지시 표지죠. 경고가 아니라 지시 표지, 그죠? 바탕은 파란색, 그죠? 바탕은, 안전모 착용은 경고 표지, 요거 틀렸습니다. 지시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시 표지로서 바탕 파란색, 관련 그림은 검은색 아니라 보조색인 흰색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넘어갔는데요. 예, 삼각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 요거 삼각형 해도 됩니다. 예. 파란색 별표나 삼각형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MTBF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TBF는 고장 건수, 시간, 우리가 MTBF는 고장 건수분의 가동 시간, 그죠? 총, 고장 건수가 지금 몇 건인가 하면요. 정지
건수가 하나, 둘, 셋, 네 건이 되죠. 그죠? 그리고 가동하는 시간은 여기에 주어져 있죠. 2.7, 1.8, 1.5, 2.3 요거를 더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2.1시간 per 회. 뭐 요거는요. 다른 거 안 봐도 요거 보시면 돼요. 단위가 지금 시간이 위에 올라가고 몇 회 고장이 났다가 밑에 간다. 요거 보시고 거기에 맞추셔서 가동했는 시간과 정지했는 횟수 하나, 둘, 셋, 네 개, 4회 정지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넘어갑니다. 입식 작업을 위한 작업대 높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적은 거. 작업대 높이는 일단 높이에 관련된 거 필요하겠죠. 작업자 신장, 키가 어떤지에 따라서 작업대 높이 달라지죠. 작업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무거운 건 좀 아래로 내리고 가벼운 건 들어 올리고 작업물 무게도 영향을 주는데 작업 빈도, 작업을 자주 한다고 높게 하고 자주 안 한다고 낮게 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인데요. 자, 요거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유형이 다르니까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FTA에 의한 재사례 연구 순서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FTA를 할 때는요. 톱 사상, 고장을 결정하죠. 고장에 대한 원인, 재원인 규명하고 FT도 작성,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개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3단계는 바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24번 넘어갑니다. 실내의 빛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실내면의 반사율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반사율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건 천정이죠. 가장 낮아야 되는 건 바닥, 그죠? 천정에서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25번 넘어갑니다. 급작스러운 큰 소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생리적 변화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소음이 발생되면 혈압 상승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공이 팽창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 증가하는데 소음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닌 거 답은 2번 됩니다. 이거 파란색 별표 고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넘어갑니다. 인간기계 설계의 주요 단계를 6단계로 구분했을 때 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기본 설계는 작업 설계, 직무 분석, 기능 할당. 자, 그리고 인간 성능 명세의 요건의 명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직무를 분석해서 기능을 할당하고 인간이 어떤 성능 갖고 있다를 결정하는 건데 보조물을 설계하는 건 기본 설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미국에너지연구개발청에서 개발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으로 관리, 설계, 생산, 보정 등의 넓은 범위의 안전을 검토한다. 이렇게 광범위하다라는 게 오버사이트다 그랬죠. 시야를 넘었다. 광범위하다. 그죠? 그래서 O가 들어가는 MORT.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기계 능력에 대한 실용성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꼭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틀리기 쉽습니다. 자, 인간기계 능력인데요. 기능의 수행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죠?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비교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과 기계의 비교가 항상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적용된다. 이게 틀렸고요. 최선의 성능을 마련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 3번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번 넘어갑니다. 네. 위험관리 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일단 위험을 관리할 때는요. 위험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파악해야겠죠. 위험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석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위험한 단계인가 평가를 해서 마지막에 위험을 처리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업자가 평균 1000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4회의 실수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10시간 근무했을 때의 신뢰도는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신뢰도의 공식부터 볼게요. 신뢰도R은 2의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고장률이 과오율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니까요. 고장률이라는 건 인간 과오율 되겠죠? 인간 과오율은 과오가 발생될 수 있는 전체 기계수분의 실제 과오의 수가 됩니다. 자, 지금 과오가 발생될 수 있는 전체 기계수는요. 1000시간 작업을 하니까 1000이 되겠죠. 그 중에 4회의 실수를 했다. 그죠? 0.00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신뢰도는 했으니까요. 2의 마이너스 고장날 확률, 과오 확률 0.004 곱하기 작업할 시간이 10시간 근무할 때다라고 했으니까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답은 0.9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할게요. 한 번 더 응용된 문제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뒤에 가면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동전화 설계에 있어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인지적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했습니다. 이동전화를 설계할 때 사용자가 인지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이 고려돼야 되는 거. 버튼 색깔, 전화기 색깔, 버튼 간격, 한글 입력 방식,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는 건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진 제약 조건, 그죠? 해설을 보면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가능한 시간, 코스트, 비용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 인원이나 설비가 당하는 상해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걸 시스템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받는 상해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기본사상 기호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결함사상이죠. 동그라미가 기본사상,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생략사상이고, 그 다음 예상되는 원인, 통상사상의 기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 표시 장치와 비교하여 청각 장치를 사용하기 적당한 경우는 했습니다. 자, 메시지가 짧은 거 청각이죠. 복잡한 거 시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일할 때는 시각이죠.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는 것도 시각입니다. 그래서 청각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넘어갑니다. 안전색채와 표시사항이 맞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녹색은 안내표지, 황색은 노란색이죠. 금지가 아니라 무슨 표지죠? 경고였죠. 적색이 경고 아니라 금지 표지고. 회색은 우리가 회색이 지시 표시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지시는 파란색이었죠. 그래서 지금 맞게 된 거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갑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맞는 것은 작업 공간 배치, 작업 재료 변경, 작업 공구 설계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무관하죠. 작업을 순환해서 배치한다. 같은 작업에 계속 똑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순환 배치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인 대책은 작업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한 가지 업무 계속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순환시키고 작업자를 적정 배치, 적재적소 배치하고요. 속도를 조절하고 휴식 시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는 어느 실험에 의한 것인가 했습니다. 자, 조명 강도를 높인 결과 작업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그 후 다시 조명 강도를 낮추어도
낮추었는데도 생산성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작업자들이 받게 된 주의나 관심에 대한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조명 강도를 높였는데 생산성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진짜 조명 때문이라면 낮추었을 때 생산성 떨어져야죠. 근데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나 관심을 회사에서 가져준다. 그죠? 와, 우리를 위하여 다 밝게 해줬네?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의 및 관심에 대한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인간관계가 작업이나 작업 공간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장의 조건을 아무리 좋게 하니까 작업 능률은 올라갔는데요. 그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니까 능률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죠? 요거 실험이 호손 공장에서 했다. 그래서 호손 실험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체내 쌓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젖산은 피로 물질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산소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저 요구를 산소 부채 또는 산소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빛이 졌어요. 그래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이 빛을 갖기 위하여 산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그죠? 운동할 때 숨이 굉장히 차서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운동이 끝났지만 호흡이 헉 하면서 서서히 돌아오죠. 왜냐하면 빚진 산소를 되갚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산소 부채, 산소 빛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갑니다. 최소 컷셋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T 밑에는 A하고 B라고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죠. 그죠? 그래서 T는 A, B 한 줄입니다. A 밑에는 1하고 2가 AND죠. 1, 2고요. 그 다음에 B 밑에는 3하고 4가 OR이죠. 3, 4.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2, 3, 이렇게 하면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컷셋은 1, 2, 3하고 1, 2, 4를 1, 2 아닙니까 하는데요. 1, 2, 3은 조합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고장이 생기는 거죠. 1, 2, 4도 세 가지 함께 있어야 고장이 생겨요. 1, 2만 있어서는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셋이기 때문에 최소 컷셋은 1, 2, 3 또는 1, 2,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자, 앞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조종장치의 저항인데요. 갑작스러운 속도의 변화를 막아서 부드러운 제어 동작을 유지하게 해주는 저항은, 그저 답은 1번의 점성 저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는데요. 파란색 별표 제법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는요,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